안녕하세요. 보타임의 실버 채널입니다. 12월 31일 2020년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주리주 상원의원인 자시 하월리가 1월 6일자 선거인단 투표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선거인단이 확정 투표에 대하여 반대할 것이라고 하면서 상원의원으로서 제1호 선거 부정에 대한 공식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에이미 클로버처라는 민주당 미네소타 상원의원은 쿠데타의 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원의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최근에 월마트에 돈을 번 것에 대하여 당신들은 노예노동을 이용하여 부를 착취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입바른 소리를 잘하는 상원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리조나주 법무부 장관인 마크 브루노비치가 마리코파 카운티의 포렌식 감사에 같이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주는 감독자 보드에서 4대1로 포렌식 감사를 위한 도미니언 보링 기계를 소환한 입법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감독자 이사회에서는 선거의 투명성과 확실성을 더하기보다는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기계에 대한 소환장은 아리조나주 법사위원회에 의하여 발부된 것이며 상원의장인 캐런 판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가 무엇을 실행하였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상원의장인 캐런 판이 말하였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여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가결된 재난구제금 2,000불로 인상하는 건에 대하여 상원에서는 반대할 것이라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어제까지는 구체적인 발표가 없어서 반성 중인 줄 알았는데 역시 중공 사위답습니다. 따라서 공화당 지지가 떨어져서 조지아에서 상원 두석이 날아갔는데 친중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마크 펜스 부통령이 이스라엘의 중공 바이러스 캠페인에 대하여 참가하기로 했던 1월 6일자 예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어저께 내용이 되었던 조반 퓰리츠가 11월 3일 대선에서 조지아에서 두 종류의 투표용지가 인쇄되어 사용되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공화당 성향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상단 오른쪽에 바코드를 인쇄하여 개수기계가 자동적으로 걸러내게 되어 합산해서 제외되게 하였으며 아울러 하단에도 공화당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하단 바코드로 비정상적으로 인쇄하여 기계가 읽지 못하게 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투표 시 지지당을 밝히고 투표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용지는 동일한데 이곳은 의도적으로 부정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왼쪽에서 보이는 것은 바코드가 없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바코드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을 돌려보니까 오른쪽 표가 거의 다 잘못된 표로 분류되어서 킥아웃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밑에 있는 바코드도 민주당 것은 정상적으로 인쇄가 되어서 읽기가 쉽게 되어 있고 오른쪽 거는 에러가 많이 나게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무장관인 라펜스 펄즈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두 종류의 투표용지를 인쇄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브라이트바트에 올라온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이 카멜라 해리스를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자기 부통령 당선인인가? 트라팔가 그룹의 조지아주 2명의 상원의원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이 2석 모두 잃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을 비롯한 라이노들의 600불 스티무러스 책을 2,000불로 인상하라는 것에 대한 반대와 국민 세금으로 자국민은 힘든데 외국에 인심 쓰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주당과 라이노들이 다 반대를 하였던 것인데 하원에서 민주당은 찬성으로 돌아서니까 상원에서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투표를 하지 않고 미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6개월 만에 준다는 600불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 연말은 지나가는데 한 푼도 안 나오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공화당 지지율이 하락하여 억울하게도 조지아에 출마한 두 후보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이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요. 저널리스트이자 뉴스맥스의 백악관 출입기자인 에메랄드 라빈슨의 뉴스맥스의 랍 스미츠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무책임한 공화당의 미래와
지식계층의 무관심 때문에 앞으로 공화당의 미래를 어떻게 예견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메랄드 라빈스는 비과학적인 팬데믹 정책 덕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국민에게는 600불을 동량인하면서 지구 반대편의 국가들에게 원격 조정의 영향력을 위하여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을 가결했다며 선거 캠페인조차 겨우 할 수 있는 민주당원인 조 바이든에 대하여 공화당은 관심이 전혀 없다고, 따라서 전국적으로 벌어진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역시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미국 국민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하여 수백만 표를 기꺼이 생산해낸다는 것을 공화당은 잘 잊어버린다면서 공화당의 무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했는데 공화당 자체는 아메리칸 레스트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당의 대통령을 지원하지 못하고 자당의 대통령을 거꾸로 탄핵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기밀 해제된 서류에 따르면 중공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비정규군에게 미군을 공격하라고 자금을 지원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주적이 소련에서 중공으로 바뀐 것이 분명하군요. 네, 이렇게 추운 겨울 연말에 따뜻한 소식이 하나 들어와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코네스터가 허시라는 비영리 재단에서 마이크로 홈리스 쉘터라는 처소를 마련하여 공급하므로 홈리스들에게 추운 겨울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마차 위에 올렸던 것을 모방하여 만든 것으로 한 가구의 제작비가 한 2,500불 정도로 든다고 하며 약 60스퀘어피트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고생하는 홈리스들에게 정착의 희망을 주는 아주 마음 따뜻한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에는 소망의 한 해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해피 뉴 이어!